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글 읽는 자한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150번째 시간으로 한국인의 정신문화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정신문화 1. 공동체 집단주의 문화. 개인주의 문화라는 것은 인류 사회에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며 원래 모든 문화권은 공동체주의 혹은 집단주의 문화에 가까웠다. 정근대 문명을 이룬 인류의 삶을 크게 농경과 유목으로 나눈다면 이 두 문화적 요소가 원활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가장 수월했기 때문이다. 다만 시대가 지나고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겪으며 공동체와 집단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는 기조가 강해졌고 대한민국도 이러한 기조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기존 사회와 개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현재 한국 사회의 여러 갈등은 상당 부분 여기에 기인한다. 대한민국 국토는 반도라는 특성과 그 지정학적 위치의 영향으로 대륙이나 해양 세력의 침입을 막장 동네인 카카스나 중동 발칸반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겪었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국가 또는 민족 단위 단합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고려 중기까지 국가 단위로 외세에 맞섰으나 몽골 제국과의 전쟁 때부터 지배층은 정권을 지키기 위해 백성을 버리고 피신하는 일이 많아지자 백성들은 지배층의 불신과 냉소를 지니며 나와 내 가족을 지킬 건 서로서로에게 달려있다고 자각하여 죽창과 낫같이 날 부치를 들고 거대한 침략 세력에 맞서 싸웠다. 또 조선시대 이후부터 지도층인 사대부가 유교 문화를 국가 통치 가치로 내세우면서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근현대사를 겹치면서 일본식 군대문화, 근대 민족주의의 확산 등이 더해진 결과 한국인들 사이에는 공동체 정신문화가 강하게 퍼져 있다. 이 같은 공동체 문화는 단결을 통해 단체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적합하므로 비교적 짧은 시간인 70여 년 사이에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낸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강조됐다. 그러나 이는 사회생활에서 혈연, 지연 등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영구주의나 조금만 엇나가면 제노포비아가 되어버릴 수 있는 지역 자민족 중심주의 외국과의 지나친 비교로 인한 필요없는 열등과 목은 비뚤어진 애국심과 같은 국수주의의 단편등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지나친 공동체주의적인 성향은 농경사회의 특징과도 일맥상통한다. 조선시대 시절 두레와 품앗이 문화는 물론이요 근대에 나타났던 다산풍조, 남아선호사상, 제사문화, 혈연, 지연이 중시되는 풍조 모두 농경사회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내내 한반도의 농가 인구 비율은 꾸준히 80% 내외를 유지하였으나 해방 이후 이촌향도 현상이 심화되자 1960년 56.9%, 70년 44.7%, 80년 28.4%로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한국을 이끌어온 기성세대는 유소년기를 농촌사회에서 보내고 청년기 이후로 도시로 나간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된다. 어린 시절 확립된 그러한 사고방식과 행동 양상이 당연히 직장문화, 인간관계 등에도 나타났고 그것이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사람들끼리 공유 부분이 더욱 클수록 관계가 돈독해져 서로의 영역을 오고 가도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공유 부분이 너무 부담스러워 이를 거부하면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한다. 공동체주의뿐 아니라 집단주의 성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집단주의는 개인을 집단에 맞춰 나가는 주의이다. 공동체주의와 집단주의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공동체주의처럼 집단주의가 가져온 부작용도 존재한다. 개인의 주관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고 개개인의 개성이 상실하는 등의 부작용을 가져왔다.
그러나 한국인의 세대가 교체되고 핵가족화가 가속화되고 자유주의, 개인주의와 같은 현대적 가치관이 정착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 있다. 2020년대 들어와 10대, 20대, 30대에 속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이전 기성세대에 비해서 집단주의나 공동체 문화가 조금씩 희석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문제라든가 힘든 일이 닥치면 개인이 혼자 해결하거나 헤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진 게 예전에 비해서는 약간 보이는 편. 덕분에 공동체주의 문화에 익숙한 노인들이나 중장년층들은 간혹 나타나는 이런 현상에 한탄하기도 한다. 물론 어디까지나 시대적인 배경에서 상대적인 측면에 그칠 뿐인 거고 기성세대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집단주의 사고방식은 뿌리가 깊어 없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특유의 공동체 문화는 국가에 대한 주인의식과 결합하면 때때로 국가적 사건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결집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쥐잡기운동, 종이절약운동, 새마을운동, 월드컵 응원문화, 금모으기운동, 태극기 집회, 촛불 시위로 표출되는 단기간에 단합된 단결력이 있어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농경사회인 개나 둘의 품앗이로 대표되는 공동의식이 기원으로 보인다. 2020년 코로나19의 범세계적 확산 사태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반응 문서에서 볼 수 있듯 외신들은 한국인들의 합심하여 보여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의 시민의식과 선별진료소 등에서 행해진 드라이브스루 검사 등 새로운 검사 방식의 개발과 그 폭넓은 시행이 빠르게 이루어진 점을 두고 한국의 공동체주의 문화와 빨리빨리 문화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예라고 호평하기도 하였다. 오지랖 문화도 꽤 강하다. 또한 유행에 민감하며 안변 유행을 타면 엄청난 유행을 타는 민족으로도 유명하다. 이는 더플 코트 1990년대, 노스페이스 패딩과 샤기 컷 2000년대, 롱 패딩 및 남성 투블럭 컷 2010년대도 마찬가지. 한국의 공교육에서는 사고체계의 다중심상과 상대성, 간주관적 틀의 다양한 존재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기보단 단지 1+1은 2와 같은 정해져 있는 답을 이야기하는 것만을 주로 원한다고 보는 시선이 있다. 이 원인을 위에 나온 집단성에서 찾는 사람들도 있는데 마치 공장에서 어느 물건을 대량 생산할 때 조금이라도 모양이나 기타 여러 조건이 좀 다르게 나오면 그걸 불량품으로 간주하고 폐기시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공동체적 장점은 살려야만 하지만 집단성만 강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공동체주의와 집단주의는 엄연히 다르다. 몰려서 걱정만 해주는 이들보다 실질적으로 공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주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모두에게 이득이다. 이러한 집단성은 본인의 나이로도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은 만 나이가 아닌 새는 나이로 따지어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이다. 이는 대학교 학번도 마찬가지다. 상대편이 나와 동갑이면 뭔가 동질감을 크게 느껴지고 같이 친구하기가 매우 쉽다. 당장 연예계에서도 XX년도 예를 들면 76 아니면 91 라인이 존재한다. 상대편이 나와 나이가 다르면 동갑인 사람에 비해 살짝 이질감이 느껴진 것도 없지 않아 있다. 상대가 나보다 연상이면 형, 누나 혹은 언니, 오빠라고 한다. 서구권은 물론이고 한국 이상으로 집단적인 중동권이나 심지어 같은 동아시아 이웃 국가인 중국, 일본에서조차 혈연이 아닌 연상의 상대에게 형, 누나라고 호칭을 쓰는 경우는 없다. 한국 사회의 집단성 때문에 싸움 없이 오래갈 것 같지만 그로 인해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은데 그것이 바로 집단 간의 갈등이다. 공동체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속성을 지니어
타 집단에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한 탓에 소속 정당은 물론이고 밥그릇 싸움,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성 갈등 등등 수도 없이 많다. 심한 경우 집단 이기주의로 번지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장애인 시설 확충 움직임에도 자기 마을에는 안 된다는 식의 지역 이기주의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단일민족의식 실제로 단일민족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유전적 동일성을 획득했다는 의미지 한국인의 기원이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적어도 한국 내에서 한국인의 유전적 동일성이 국경 바깥과 유의미한 차이가 생길 정도로 서로가 비슷해졌다는 걸 뜻한다. 암내 유전자 비율 1000에 가까울수록 암내 유전자가 적은 것이다. 한국인은 1000으로 엄청난 동질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인은 본토 주류 민족인 야마토 민족 나카사키시 기준 가장 적은 곳은 교토부와 기후현이다. 과 나머지 오키나와인, 아이누 등으로 나누었다. 해당 연구에서 야마토 민족, 오키나와인, 아이누를 각각 비슷한 규모로 표본을 수집하여 모두 재패니즈에 포함하고 평균을 내서 그래프 형식으로 표를 만들었는데 당연하지만 야마토 민족만 따졌을 때보다 암내 유전자 비율이 더 높게 나와 있다. 원래 야마토 민족은 암내 유전자 비율이 몽골인과 비슷하다. 다만 인터넷에는 그래프 형식의 자료가 많이 퍼져 있어 몇몇 오해를 낳았다. 또한 대만인은 한족이 아니라 대만 원주민 기준이다. 동남아시아는 중국계 혈통이 많은 북부지역이나 화교가 많은 지역에서 암내 유전자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1000에 가까운 동남아시아의 토착인종 오스트랄로이드, 말레이인 등은 암내 유전자 비율이 높다. 0.000에 가까운 또한 아프리카족이 가장 높은 암내 유전자 비율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 민족 중 유일하게 한국인만 538A 발현율이 대략 100%에 달한다. 즉 시작은 다민족 국가일지라도 시간이 지나 내부에서 강한 통일성을 띠게 되면 점점 단일민족 국가로 변모해 간다는 뜻이다. 괜히 중국이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을 한족과 강제 혼인시키면서까지 억지로 섞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석기시대 현생 인류의 아종이었던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 등은 호모사피엔스의 압도적인 물량에 흡수돼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라는 단일종으로 통합됐다. 또한 한국이 단일민족 국가라는 것을 부정하는 측에서는 외부에서 여러 혈통이 들어왔고 한민족 원류도 여러 혈통이 섞여 만들어진 집단이라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들어온 혈통들이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며 한민족에 버금가는 주류 세력이 됐다면야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어차피 전부 동화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거기다 민족이란 단순히 혈통만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민족이라는 것은 인종, 문화, 언어, 역사적으로 동일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인간 집단이라는 뜻이므로 그런 점에서 한국은 명백한 단일민족 국가이다. 단일민족이라는 점을 악용하면 안 되는 것이지 해서 부정할 필요는 없다. 애초 한국이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라면 대한민국 내부에 한민족 세력에 버금가는 다른 등 정체성을 가진 주류 민족 집단이 존재해야 한다. 여담으로 한국인의 기원을 설명할 때니 북방계와 남방계로 나누어 말할 때가 많은데 어디까지나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지 명확한 실체가 있는 집단이 아니다. 특히 특정 지역을 주고 북방계와 남방계로 구분하고 북방계와 남방계의 외모를 구분하는 내용이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유사과학이다. 한국인의 조상되는 집단이 어디에서 어떤 경로를 거쳐 한반도에 정착했는지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다. 또한 북방계니 남방계니 하면서 외모의 특징을 말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다. 북방이라고 하니 몽골, 남방이라고 하니 동남아시아가 떠올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인과 동남아시아인은 유전적 거리가 다른 인종으로 분류될 수 있을 만큼 매우 멀다. 다른 민족의 예를 들어보자면 유대인들은 사는 지역에 따라서 외부와의 혼혈이 많이 진행되었음에도 유대교라는 정체성으로 묶였다.
심지어 이들은 서로 인종마저 다른 경우가 있지만 유대인이라는 문화, 언어, 역사, 종교, 동질성으로 묶였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